영어로 울새를 뜻하는 로빈은 우리나라의 뱁새나 오목누니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떠올리거나 듣는 그 자체로 경쾌한데요. 포드의 중역인 아버지와 전직 모델 출신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배우 로빈 윌리엄스 역시 이미지가 그러한데요. 죽은 신의 사후에서 존 키팅, 굿윌 헌팅의 숀 맥과이어, 미세스 다우파이어의 다우파이어 부인 등 무게감 있는 작품이나 가벼운 작품을 망라하며 친근하게 다가온 그는 정치학을 공부하다가 줄리아드 스쿨에서 연기를 공부하고 이후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고도를 기다리며로 연기 세계에 입문했는데, 배우이자 코미디언인 그는 동명의 만화 원작을 영화화한 뽀빠이의 주연으로 데뷔하여 원작 만화에서 그대로 튀어나온 듯한 명연기를 선보인 이후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에서 지니 역으로 미국 성우협회 및 관련 노래 성우 연기상을 수상한 그는 AI를 다루는 장르물에서도 탁월한 목소리 연기를 보여주는 장르를 통합하는 명연기자였습니다. 선생님이나 인생의 선배 같은 포근한 아저씨 느낌의 배우지만 아줌마, 로봇, 스토커 등 못하는 역할이 없는 그는 어떤 역할을 맡든 맞춤처럼 어울리는데, 인섬니아에서처럼 악역으로 나올 때는 우리가 아는 로빈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섬뜩한 연기를 하죠. 사실 그는 내면 속에 어둠을 내포한 사람이기도 한데, 처음으로 누군가를 웃기기로 결심한 시기는 어린 시절 또래 아이들에 비해 과체중이었던 그는 외모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고, 성대모사를 연습해 친구들에게 들려주면서 차츰 아이들 사이로 녹아든 야망의 꼬마로, 배우이기 전에 코미디언으로 명성 높은 그의 전매 특허가 된 성대모사는 실은 따돌림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웃긴 학생으로 뽑혔던 로빈은 동시에 가장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학생 투표에서도 우승을 했으니 골든글로브 3번, 전미 영화배우 조합상 2번, 그래미 어워드 3번을 수상한 그가 굿윌헌팅으로 마침내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고 수차례 미국 순회 공연을 하면서 전에 매진을 시킨 코미디언으로 에미상 2회, 미국 코미디상을 5회나 수상한 업계에 거물이 된 이후 어린 친구들의 반응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 친구들은 이제 로빈에게 대단찮은 의미로 1970에서 1980년대 영화 슈퍼맨 시리즈로 큰 성공을 거뒀던 배우 크리스토퍼 리브가 악마 사고를 당한 1995년 전신마비 상태로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면회복에 수술용 마스크까지 착용한 웬 낯선 학문 전문이라는 사람이 기묘한 러시아 액센트로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자 영문을 몰라뚱해 있던 그는 그 괴상한 인물이 마스크를 벗자 자신이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던 안면 근육을 한껏 움직여 웃어 보였는데, 절친한 동료이자 줄리아드 대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친구 로빈이었기 때문이었죠. 사고 이후 죽음만을 생각하던 슈퍼맨이 처음으로 활짝 웃었던 순간으로 사실 이 둘의 사이는 어떤 영화보다도 더 흥미진진하고 짠합니다. 사실 코미디언으로 무대에 오른 로빈 윌리엄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 로빈과는 조금 다른데, 뻑이란 단어 따위는 숨쉬듯 쓸 정도로 거치고 수위 높은 색드립을 치기 때문에 키팅 선생님으로만 그를 인식하고 있다면 충격을 받기 십상으로 그는 사실 젊을 적 좀 놀아보신 형님이셨습니다. 키는 작지만 덩치가 좋은 로빈은 젊었을 때는 미식 축구 선수를 한 적도 있는 무명 배우 시절에는 코카인 스캔들을 일으키기도 했던 문제아로 초창기 코미디 시리즈나 심지어 영화 뽀빠이 때까지 코카인을 했어서 그의 광기 어린 연기가 약발이라는 설도 있을 정도인데, 먹고 살려고 싸구려 포르노 영화에도 나온 적이 있던 우리의 로빈은 그의 지인이자 유명한 코미디 배우였던 존 벨루시의 사망으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1982년 1월 당시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의 간판 스타로 블루스 브라더스, 애니멀 하우스 등의 영화도 데이트를 치는 등 상승세의 코미디언이었던 벨루시에 비해 로빈은 모크와 민디의 인기도 시들해져 가는 데다 그가 출연한 영화인 뽀빠이도 흥행, 평가 모두 별로였던 시절, 코미디 스승이었던 합이 램백이 모크와 민디의 게스트 출연 중에 쓰러져 사망하자 충격을 받으며 여러모로 절망 상태였습니다. 그를 위로하고자 3월 4일 게스트로 출연의 힘을 북돋우고 밤새 술집들을 돌아다니며 놀던 벨루시는 가수이자 마약 거래상인 캐시 이블린 스미스를 불러 놀자고 제안을 하는데, 그러나 마약에 찌들은 스미스의 모습을 본 로빈은 그만 입맛이 뚝 떨어져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벨루시는 스미스가 만들어준 스피드볼을 주사로 맞은 뒤 약물 과용으로 사망하죠. 로빈은 다음날 촬영장에서 민디 역의 펜도버에게 벨루시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너까지 마약하다가 죽으면 숨 넘어가기 전에 내가 찾아가서 죽여버리겠어 라며 마약을 끊으라고 으르렁거리는 민디에게 다시는 마약에는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담배만 끊어도 독한 녀석 취급을 받는데 담배보다 더 지독한 마약을 끊는 것은 다짐만으로 될 문제가 아니죠. 당시 슈퍼맨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던 크리스토퍼가 기회를 틈타 술과 마약에 빠져 살던 로빈에게 재활 치료를 받도록 설득했고, 로빈은 이 다짐을 실행하여 이후 굿모닝 베트남으로 흥행과 비평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으며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재계에 성공한 로빈은 수상 직후 수상 공로를 크리스토퍼에게 돌렸고, 크리스토퍼 역시 자신이 수상한 것처럼 기뻐했는데, 이후 1995년 영구적인 부상에 실에 빠져있는 친구를 매일매일 찾아가 응원하며 실에 빠진 슈퍼맨을 자선 사업가로 재기하도록 돕죠. 모가래를 움직일 수가 없는 전신마비가 되어 심지어 호흡도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크리스토퍼는 2000년도에는 손가락 하나를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잠깐 로빈 역시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 끊었던 술을 2000년대 들어서 다시 마시면서 알코올 중독 증상이 오는데, 2004년 10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크리스토퍼가 생을 마감한 이후 자네 아내와 빌은 내가 잘 보살피겠다는 약속을 했던 그는 다나 리브 역시 2006년 폐암으로 사망을 하자 그들의 아들 빌을 입양의 친자식처럼 키웁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 위해서 2006년에 재활기관에 입원하며 술에 손을 대는 것이 알려질 정도였으니, 이 역시 대외적으로 커리어를 망치기 전에 슈퍼맨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그를 구해준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로빈 윌리엄스와 크리스토퍼 리브는 한 살 터울의 막역한 사이로 물리치료는 물론 의학 치료 비용까지 보태며 쾌유를 빌었던 로빈은 그의 사망 이후로도 해피피트 시리즈로 목소리 출연, 박물관이 살아있다 시리즈나 어거스트 러시, 그리고 미세스 다웃파이어와 정반대 역할 지상 최고의 아빠 등으로 활동을 하는데, 2004년 슈퍼맨 친구가 떠난 10년 뒤인 2014년 8월 11일 갑작스럽고 날벼락 같은 그의 부고가 전해집니다. 경찰과 응급대원이 신고를 받은 후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로빈의 호흡은 멈춘 상태로 허리띠가 목에 감긴 그의 사인은 자살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되었죠. 결국 2014년 12월에 개봉한 박물관이 살아있다, 비밀의 무덤이 그의 유작이 되었으나 대왕견으로 분한 그의 목소리가 담긴 앱솔루틀리 애니싱이 2015년 개봉되고,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다큐멘터리 로빈의 소원이 2021년 완성되었으나 팬데믹으로 연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리브의 아들 윌 리브는 로빈 윌리엄스를 나의 아버지를 지독히 사랑해 주셨던 분이라고 추억했는데요. 로빈 윌리엄스가 63세를 일기로 사망하자 황색 언론들은 알코올 중독과 마약 때문이다, 도박을 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보도하며 부수장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충격이며 소식을 접한 모든 이에게 상처가 되는 갑작스럽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죽음의 방식 때문인데요. 사망 2달 후 유족인 아내 수잔 슈나이더 윌리엄스는 부검의의 소견서를 통해 남편 로빈이 루이소체 치매라는 퇴행성 뇌질환을 앓았음을 발표합니다. 로빈 윌리엄스를 담당했던 루스 밀러 의학 박사는 로빈의 뇌는 루이소체 치매로 공격당하고 있었고 로빈이 걷고 움직였다는 게 놀라울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데요. 루이소체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치매의 원인 질환으로, 낭롱킨 행사에 바닐라콘을 사 먹으러 가서 가게 15살 아르바이트생과 같이 찍은 로빈 윌리엄스의 마지막 사진을 보면 윌리엄스는 어딘가 살짝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이때 사망 전에 다시 술에 손을 대 재활원을 궁리하며 동시에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극심한 우울장애로 외로움을 겪던 로빈은 사망하기 얼마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고 하죠. 로빈은 내면의 혼란, 두려움과 싸우는 방법을 연기로 극복하려고 했으나 근육이 뻣뻣해져 갑자기 주저앉는 등의 운동기능 장애와 함께 조울증, 환각 증상도 일으키는 루이소체 치매와 파킨슨이 겹친 상태의 그는 아내 수전에 의하면 자살하기 몇 달 전부터 급속도로 악화해 하루는 문 위치를 잘못 봐 머리를 심하게 다치기도 했다고 하죠. 마치 댐이 붕괴되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빠르게 무너져갔다는 아내의 말처럼 로빈 스스로 그 변화로 자신이 못되게 행동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울감에 가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자신의 안식을 위해 내린 결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존 키팅이 즐기던 이 모임은 말이 시인 모임이지 실은 일탈을 즐기는 그렇고 그런 동아리였지만, 선생으로 온 모교에서 키팅은 이 죽은 시인의 사회를 획일적인 신분 상승의 가치를 목표로 하는 교육에 억눌린 학생들에게 보다 예술적이고 숨통을 틔워주는 모임으로 바꿔주죠. 미래를 위해 의사를 강요하던 부모는 자식의 죽음을 맞닥뜨리고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려고 하고, 마찬가지로 학생의 자살을 쉬쉬하고 싶었던 교장 역시 희생양으로 키팅의 모임을 지목하며, 처음부터 눈의 가시로 여겼던 키팅을 희생양으로 삼으며 거부할 시 퇴학이라는 협박 같은 신문 속에 찰리 달튼을 제외한 죽은 시인의 사회 부원들이 조작된 키팅의 해고를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며, 자신처럼 어른들의 그릇된 욕망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던 키팅은 오히려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배신당하는 포지션이 됐음에도 묵묵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명장면으로 일컬어지는 마지막, 사무실에 두고 온 물건이 있어 교실에 들어간 키팅에게 부원들은 교장에게 강요당해서 서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키팅의 결백을 주장하는 학생에게 교장은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하지 않으면 퇴학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지만, 책상으로 올라가 월트 휘트먼의 시의 한 구절이자 평소 제자들이 존 키팅을 부르는 별명 오 캡틴 마이 캡틴을 외치죠. 그리고 교장의 명령에도 굴하지 않고 책상 위로 우뚝 올라선 그들은 떠나는 존 키팅을 향한 마지막 인사로 토드처럼 책상에 올라가 그를 배웅하는데요. 어른들의 강압과 그들이 제시하는 미래의 선택에서 자유의지의 의미를 이제야 학생들이 깨달았음을 암시하는 미장센으로, 1989년의 영화 속 모습과 현재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생각하면 유치하다는 평은 선생 이야기만 나오면 뜨끔한 기성세대의 뜨끔바락인가 싶습니다. 아카데미 위원회에서는 로빈 윌리엄스의 부고 소식에 진이 넌 자유야 라는 말로 애도하고, 알라딘 실사 영화에서 진이 여기던 윌 스미스는 로빈 윌리엄스의 부고에 진이는 발이 없지만 당신이 남기고 간 신발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 크다라는 추모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로빈 윌리엄스는 공군 사병, 의사이자 진이었고, 대통령, 교수, 소란스런 피터팬이었으며 그 밖에 맡아본 모든 배역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삶의 이방인으로서 찾아와 인간 정신의 모든 면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성명을 내며 추모를 했죠. 미국의 간판 토크쇼 호스트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볼 것도 없어. 코난 오브라이언은 녹화 도중에 부고 소식을 들어 관객들도 충격으로 술렁거리고 침통한 표정과 함께 쇼를 일찍 중단하고 다음날 정식 애도를 하고, 지미 펠런은 오 캡틴 마이 캡틴을 외치며 데스크 위로 올라가 로빈 윌리엄스의 죽음을 애도하며 코를 시큰거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선후배에게 진한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죠. 1993년 영화 신들러 리스트를 촬영 중이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홀로코스트라는 어두운 역사를 다룬 작품에 그 자신이 유대인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스텝진 역시 감정적으로 침몰하자 로빈 윌리엄스에게 전화를 걸어 이봐 로빈, 우리 좀 웃겨줘 라고 말하는데요. 알라딘에서 자신이 캐릭터 지니의 목소리로 갖가지 조크를 들려주는 로빈의 목소리를 스피커폰으로 함께 들으며 영화를 완성시켰습니다. 로빈 윌리엄스 사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로빈은 마치 번개를 동반한 태풍과도 같은 코믹 지니어스였어요. 그리고 우리의 웃음은 그를 지탱해준 천둥이었지요 라고 말했는데요. 비단 업계인이나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코코는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수화를 할 줄 아는 고릴라로 유명한데요. 지난 2001년 절친한 친구 고릴라의 죽음으로 6개월 동안 한 번도 웃음을 짓지 않을 정도로 우울한 상태였던 코코를 처음으로 웃게 만든 것이 바로 로빈이었죠. 코코를 처음 만나자마자 마치 오랜 절친을 만난 듯 장난을 치기 시작했고, 헤어질 때는 진한 포옹을 나눌 만큼 친해졌는데, 이 일화는 마치 그의 절친 크리스토퍼 리브를 떠올리게 하죠. 로빈은 그 이후로 자주 코코를 찾아갔다는데 2018년 46살의 나이로 영면한 이 고릴라 코코는 2014년 8월 11일 미국 고릴라 보호재단의 패터슨 박사가 로빈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소식을 전화로 들었을 당시 박사의 옆에 있다가 듣고는 머리를 떨구고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울었다고 하죠. 우리의 영원한 키팅 선생인 로빈 윌리엄스의 유해는 화장되어 샌프란시스코 강에 뿌려져 자유롭게 활공 중인데요.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 고릴라 코코 모두 만나 자유롭게 웃고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나이슈샷이 구독자 사장님을 모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사장님, 나이슈샷